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도중 실종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수색 역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처럼 악천후는 아니지만 여전히 쌓인 눈이 많아 수색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을 찾는 작업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교사들이 실종된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으로 해발 고도 3,200m에 달하는 곳입니다. 수색 작업에는 현지 경찰과 군인, 민간인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군용 헬기도 투입돼 수색 작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에서 드론 장비와 인력도 파견했지만 재정비가 필요해 수색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추가 눈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 현지 날씨는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경사가 급해 수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지난 15, 16, 17 날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사고 지점은 안전하단 충남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경사가 급하고 기상 악화 시 눈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고 상황본부를 운영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소재 파악이 안 된 교사 4명의 구조와 수색에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교육부는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수색은 물론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연아 기자입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합동점검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종된 교사들에 대한 수색과 가족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헬기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현지 지형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팔 현지와 교육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서 중앙정부로 요청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단장으로 상황점검단을 꾸려 현지와 소통하고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나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된 교사들의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종자들 가족분들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 조기 귀국하신 분들 정신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 겪고 있으셔서 심리 치료 또 상담 지원 등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지에 파견된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카라에 도착해 현지 수색 활동을 확인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6명도 함께 머물며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통과 날씨 때문에 사고 현장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늘 오전 부교육감을 대표로 하는 현장 지원단 2진 7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부실대학 퇴출 정책에 따라 문 닫는 대학들이 늘면서 지역도 함께 황폐화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송성환 기자가 한 폐교 대학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부지입니다. 재단 비리로 2년 전 학교가 문을 닫은 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요. 공사 중인 상태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골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쪽을 보시면요. 원래 대운동장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미 사람 키 높이까지 자란 모습입니다. 건물 입구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건물 곳곳 유리창은 깨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엔 수업에 쓰였던 각종 기자재와 문서들이 그대로 남아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인근 대학으로 뿔뿔이 편입됐고 교직원 임금은 200억 원 가까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도 황폐화됐습니다. 인근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어 마을 전체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원룸 주인들은 생존을 위해 월세 10만 원대까지 낮췄지만 그마저도 찾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공실입니다. 새내기들 뭐 몇 달 살다가 하고 그런 거지 뭐. 못 찾는 데가 많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있어 없는데 거의 다 떠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없지 뭐. 서남대 의대의 남은 정원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립대가 인수를 추진했지만 불발됐고 공공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학 부지가 매물로 나왔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1차는 진행이 끝났고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2월 달이나 3월 초쯤에 2차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폐교들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낮은 접근성 탓에 뾰족한 재활용 방안이 없어 지역 경제도 함께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유찰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감정가액이 한 50%까지 떨어져도 이게 매각이 안 됩니다. 학생이 없어지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집을 지어놨는데 임대가 안 되니까 다 공실이 돼버리는 거죠.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같은 폐교대학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네, 이처럼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에게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미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이 대학은 지역 기업과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공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지역에 우수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좋은 인재 확보 외에도 이 근거리에서 빠른 정보 교환하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기업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으로 이룬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이제 그 경북도나 구미에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안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연구실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부가 이 같은 성과에 주목해 대학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별 대학이 아니라 대학이 속한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역 안에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는 겁니다.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소 등 모든 주체가 협업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어내고 청년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은 물론 학교와 교육청, 연구소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3개 지역을 선정해 총 1,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AI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저변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1,6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초중고 대학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약 14만 명이 교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초중고 교육의 경우 AI 데이터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AI 교육 시범 학교를 전국 150곳에서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심화 과목 개설을 위한 초중 교과서 2종, 고교 교과서 4종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40곳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전공 과정과 융합 교육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자기주도 학습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프랑스 에콜 42를 도입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소해 매년 500명의 혁신 인재도 배출할 방침입니다. 과기부는 또
대학 연구실을 선정해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스타랩도 작년 29곳에서 올해 36곳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윤성은의 문화읽기 시간입니다. 최근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등 해외의 유명 오페라 명작들을 원작 그대로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는데요. 비싼 돈을 들이거나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관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오페라 작품들을 이젠 영화관에서까지 손쉽게 만나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3사가 월간 오페라, 오페라인 시네마, 그리고 클래식 소사이어티 등 각각 다른 이름으로 오페라나 발레 등 클래식 공연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일부 멀티플렉스에서는 2015년 또 2016년부터 꾸준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상태입니다. M 멀티플렉스의 경우에는 클래식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의 관객 수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가는 동안 30%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C 멀티플렉스에서 열린 월간 오페라 첫 공연으로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가 상영이 됐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커서 앞으로도 관련 컨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연 예술은 사실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단 한 번 상영하는 그 라이브의 생생함에 그 매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요새는 대중들이 어떤 정보든 그 영상으로 얻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극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보는 것이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질도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극장의 입장에서도 또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극장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중요 스포츠 경기를 또 상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비싼 오페라나 또 멀리서 하는 클래식 공연은 아쉽지만 또 극장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극장과 관객 모두에게 좀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수십만 원대의 그 오페라 표가 굉장히 대중들에게는 좀 친근한 장르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이제 비교적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좀 더 가깝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설 연휴가 들어있죠. 어떤 영화가 좀 극장가에서 흥행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는 한국 영화 재편이 연달아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근 몇 년간 코미디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추세였기 때문에 올 설에도 코미디 영화가 강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주 개봉한 해치지 않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동물원에 부임한 젊은 원장이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의 탈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동물 연기를 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훈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소 황당한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출을 맡은 손재곤 감독이 마치 있을 법한 일인 것처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22일에 개봉하는 미스터주 사라진 VIP는 동물을 싫어하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주태주가 중국에서 친선대사로 온 팬더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팬더는 사라져버리고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된다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주태주는 동물들과 함께 팬더를 되찾아오게 되는데요.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죠. 닥터 드리틀과 또 비견될 만한데 한국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의 진보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해치지 않아와 미스터주는 동물권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현대에 어울리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날 남산의 부장들도 개봉하는데요. 내부자들을 만들었던 우민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병헌 씨, 이성민 씨, 곽도원 씨 등 쟁쟁한 배우들이 또 우리 현대사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름은 실제 인물들과 다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김재규와 차지철 간의 불거진 갈등의 심화 과정이 잘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2004년도에도 만들어졌었던 그때 그 사람들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좀 스케일이 조금 더 커졌고 네. 또 김재규의 재조명이라고 할까요? 좀 뜨거운 캐릭터로 김재규가 조명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명절에는 종종 사극이 많이 개봉이 돼서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랬죠. 올 설에는 좀 유쾌한 코미디 영화 또 정치 드라마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 극장가 찾는 가족들이 좀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다이어트, K-푸드 열풍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꿈을 잡아라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식 교육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한식 교육 강사 황정아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시장의 한 골목 끝에 자리한 요리교실. 황정아 대표는 이곳에서 외국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전통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면서 식문화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장 입구에서 같이 만나서요. 시장을 둘러보고 그 계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도 보고 만져보시기도 하고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주신 분들의 취향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같이 재료를 고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그날에 이제 한국 음식을 배워보는 거죠. 음식은 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서 나아가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생활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정아 대표가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 또한 단순히 한국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객이라면 누구든 하루에 3끼는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의 뭐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기후적인 부분 당연하고 그리고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뭐 지형적인 거나 다양한 것들을 음식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요. 황정아 대표는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식 관련 컨텐츠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외국에서도 구하기 쉬운 식재료, 나라마다 다른 입맛을 고려한 조리법 등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가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 수업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뭐 불고기를 만들어봤다, 잡채를 만들어봤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국으로 돌아가셔도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한국의 맛을 재현해서 그 친구분들과 같이 나눠 드시고 가족분들과 그런 경험을 나누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 요리로 문화를 나누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진심을 다하는 그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즐거움을 알리는 날까지 황정아 대표의 요리 수업은 계속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0일 월요일 E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